그 다음에 이제 좀 추워지면은 저희가 20세기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20세기 러시아 문학은 소비에트, 소련 문학이기 때문에 그 시대적인 정황을 짚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근데 이제 제가 인문학자, 러시아 문학 전공자인데 그 부분을 뭐 제가 아주 뭐 잘 얘기하기 힘들고, 당연히 이제 문학 작품에 빌붙어서가 아니라 문학 작품과 더불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가장 좋은 작품이 파스테르나크의 닥터 지바고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소설이 시쳇말로 가성비가 너무 낮다. 두툼한 책 두 권을 읽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것을 위해서.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이 작품 자체에 어떤 그 매력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작품을 번역을 심지어 했기 때문에, 그것도 하기 싫은 거를 마지못해 진짜 직업의식에서 억지로 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제 또 이 작품을 홍보해야 되는 그런 이제 소명의식을 심지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도 닥터 지바고를 빼지 않고서 하긴 하되, 여러분들에게 완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뭔 말이냐면, 그 앞서서 도토리 중에 하나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뿌실킨 고골, 체홉 중에 하나 읽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는 통틀어서 하나 읽으시면 돼요. 이때 하나를 읽는다는 거는 완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파스테르나크의 닥터 집하고 수업을 하면 제가 텍스트를 조금 탑재할 거예요. 그 일부는 보시고 오셔야지. 수업이니까. 예의가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 그렇고요. 이제 나중에 답안 쓰시고 혹은 기말보고서 쓰고 할 때, 어, 집중적으로 읽을 작품, 그거 이제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요 중에 하나 고르시면 돼요, 20세기. 근데 누군가는 파스테르나크의 닥터 지바고가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빼지 않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로맨스 소설을 좋아해서 그럴 수도 있고, 영화를 봐서 다른 것보다는 이 작품이 조금 더 쉬운 거예요. 그럴 수도 있을 거고, 뭐 다른 수업에서, 뭐 저기 사회대나 이런데 수업에서 들어가지고 또 이 작품을 한 번 더 깊이 보고 싶은 학생도 있을 거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레르몬토프나 뚜르게네프하고는 다르게 항상 기말 보고서는 이게 또 나와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답안 고르라고 할 때 지바고가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이번 학기에도 이제 빼지 않고 그대로 가고요. 겸사겸사 이제 러시아, 대러시아 제국이 소비에트 연방으로 이제 바뀌는 그 과정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짧게 이제 체크를 할 텐데, 어지간한 레퍼런스들을 이렇게 쭉 쌓아놓고서 보는 것보다 기존에 그런 작업을 계속 해왔는데, 요즘은 유튜브 채널이 너무나도 활성화되어서 강력한 유튜버 인플루언서들의 그 한 2, 30분짜리 동영상을 공부하는 게 더, 네, 가성비가 높은 이제 그런 시대가 됐죠. 여하튼 이제 저 나름으로는 또 공부를 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강의 그 여러분 진도 빼는 건 이게 녹강이 돼 있어요, 이미. 그걸로 이제 할 거고요. 그 다음 주에는 불가코프의 개의 심장을 할 겁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반신반의하면서 수업에 한번 넣어봤는데, 작년 2학기 때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그 20세기의 비중이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제 요 대목인데요. 요거를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해봤거든요, 계절 수업에서. 되게 재미가 없었어요. 저도 그렇게 재미를 못 느낀 것 같고, 여러분도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원래 불가코프 수업을 할 때는 거장과 마르가리따라고 되게 두툼한 책이 있는데 그거를 주로 해왔거든요. 근데 이 개의 심장은 SF, 뭐 판타지, 생명공학, 뭐 약간 그런 주제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재미있게 읽히는 거는 확실히 고전도 트렌드가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SF나 뭐 디스토피아 문학, AI 이런 것들을 한국 작가들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딱히 장르 문학하고 순문학의 구분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런 이제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보이는 것 같고, 답안 되게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들에 대해서 많이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 소설이 가성비가 높습니다. 짧아요. 이게 되게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서 저도 이제 빼지 않고 논문도 썼고 하니까 이제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솔제니친의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를 읽는데, 제가 똑같이 문학과 정치라는 범주에 불가코프도 넣고 솔제니치도 넣었거든요. 근데 이 다 스탈린 치하의 작품들인데, 불가코프는 숙청 안 당했고 솔제니치는 뭐 숙청 당해서 수용소에서 살아가지고 수용소 문학에 이제 일가를 이룬 사람인데, 비슷하게 이제 작년에 솔제니친도 제가 논문을 쓰고. 근데 너무나도 결이 다른 소설인데, 결이 다른 소설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다 응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반 데니소비치 하루도 뭡니까? 가성비가 되게 높아요. 짧거든요. 근데 또 되게 잘 썼어요. 그리고 이제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제가 아주 처음에 이 강의를 시작할 때는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았었는데,
여러분이 기말 보고서를 쓸 때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은 작품을 써도 좋습니다라고 했더니 한 학생이 사회학 학생이었는데 이거를 가지고 보고서를 썼어요. 근데 그게 되게 마음에 들어서 저도 이제 작품 속에 저기 커리큘럼으로 넣었는데 이거는 레퍼런스가 저기 여러분 보고서를 안 쓴 학기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답안 고를 때도 되게들 많이 고르시던데 그 이유는 뭐 명백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업 시간에 우리가 충분히 이제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할 거고 어쨌거나 이제 솔제니친도 죽었고 뭐 솔제니친이 제가 처음에 강의할 때만 해도 살아 있었거든요. 몇 년을 쭉 살아 있다가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이제 문학사가 재편되면서 튕겨나가지 않고 계속 살아남은 작가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파스테르나크, 불가코프, 솔제니친. 어쨌거나 이제 이 사람들은 옛날에는 살짝 긴가민가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문학사의 심판에서 죽을까 살까 살아남을까 튕겨나갈까 했었는데 여하튼 이제 살아남은 작가들이고요. 그 한 명 더 있어요. 나보코프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주에 나보코프를 읽을 텐데 제가 지난 학기에 나보코프 롤리타를 하면서 강의를 새로 찍었어요. 그리고 십수년 만에 롤리타를 새로운 번역으로 이제 읽고 아 롤리타가 이런 작품이었구나 나름대로 좀 네, 감화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학기에도 하도록 하고 여러분도 좀 재밌게 읽어주셨으면 좋겠고 롤리타는 소재 자체가 워낙에 이제 도발적이기 때문에 성도착증적인 이제 그런 소재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더 뭔가 논란이 될 수 있고 최근에 다시 불기 시작한 그 페미니즘 열풍과 맞물려서 아까 제가 SF 말씀을 드렸는데 페미니즘 서사하고 SF가 되게 잘 맞아요. 그리고 이제 SF 작가의 많은 부분이 대다수가 또 여성이기도 하고 해서 그쪽으로도 이제 물리는데 저는 그렇게 페미니즘 서사를 좋아하지 않지만 지난 학기에 롤리타를 여러분하고 수업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그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으시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롤리타를 읽을 겁니다. 근데 이러저러한 논란에 비해서 이런 대중성에 비해서 작품이 막 읽기 쉽진 않아요. 두껍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1부 정도까지 여러분들한테 읽으라고 권하고요. 지난 학기에 제가 다시 정독을 해보니까 2부는 파탄이더만. 그러니까 파탄까지는 아니지만 2부는 너무 고생하면서 쓴 게 보이더만요. 그러니까 1부까지만 읽으셔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롤리타의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롤리타가 마음에 드시는 분은 끝까지 다 가셔서 나중에 이제 그 시험 답안이든 보고서든 이제 거기에 골라 쓰는 걸로. 자, 대략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공부 학습이라고 이제 할 만한 대목이고요. 제가 이번 학기에는 뭐를 시도를 해보냐 하면 맨날 했던 것만 하면 저도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강의를 하는 참에 뭔가 항상 새로운 거를 좀 해보려고 하고 강의를 하면서 연구 주제하고 항상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커리큘럼을 짜는데요. 이번 학기에는 러시아 문학의 SF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메트로 2033인데 제가 이거 안 읽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옛날에 읽으려고 샀다가 왠지 소설이 쓰레기인 것 같아서 중고 서점에 갖다 판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것도 연구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이미 사반세기가 흘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서울대 논문과를 들어온 시점으로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어쩌면 문학작품으로 별로 취급되지 않는 적어도 이제 그 캐논으로 정전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그런 작품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반대로 저 사람은 노벨문학상을 탈 거야 그래가지고 막 러시아에서 힘들게 불러와서 러시아 연구소에 초청해가지고 열심히 막 강연도 하고 우리도 불려가서 막 못 알아듣는 러시아로 억지로 듣고 했던 그런 많은 작가들이 지금은 아예 그냥 다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흘렀으니까요. 근데 이제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식의 이제 장르 문학이 읽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메트로 2033 요거 이제 되게 최신작이고요. 비교적 그래도 클래식에 속하는 걸로 스트로가츠키 형제 말 그대로 형제예요. 보리스랑 아르까진가 이렇게 이제 두 명이 이제 같이 썼는데 이 사람들이 쓴 소설이 국내에 지금 한 3권인가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노변의 피크닉이 제일 유명한데 이거는 이제 소설로 유명하기보다는 타르코프스키가 영화로 만들어가지고 영화 제목은 스탈케르 스토커입니다. 잠입자인데 굉장히 영화는 진짜 놀라운 그 영화인데요. 실은 제가 그 영화를 최근에 보고 감화를 받아가지고 너무나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참에 이제 원작도 같이 한번 읽어보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SF라는 거는 정치하고 되게 밀접하게 연관을 이제 맺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조지 오웰의 1984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그런 미래적인 시공간, 디스토피아는 사실 정치를 염두에 두는 거거든요. 그 헉슬리의 이제 멋진 신세계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러시아식 SF는 어떤가 이걸 이제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고, 이게 이제 제가 공부가 많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학적으로 이제 전달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수업 마지막 주스에 넣어서 같이 한번 이제 읽어보자, 좀 관심을 한번 가져보자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평가에는 들어가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15주의 마지막에 이제 기말고사, 뭐 기말 보고서 이런 게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업 운영 방식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비대면인지 대면인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평가 방식 이런 것들은 제가 줌에서 좀 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공문이 오는 거에 따라서 그거를 이제 반영을 해가지고 또 그때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